안녕하세요. 필섭입니다. 한국에서 인사드리고 있는데요. 오늘은 제 근황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저는 여행 중에 혈압 관련해서 조금 불편함을 느꼈고요. 정확히 말씀드리면 뇌졸중, 전조 증상 같은 아주 가벼운 그런 게 왔어요. 그래서 검사를 받아야겠다 생각을 하고 부랴부랴 들어왔고요. 그래서 검사를 받았는데 아무 이상이 없다고 합니다. 지금 제 느낌도 굉장히 좋고요. 사실 저는 가족력이 있어서 이런 쪽에는 굉장히 트라우마를 갖고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쩌면 안 들어와도 될 걸 들어온 게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도 합니다. 근데 조심해서 나쁠 게 없죠. 건강에 관한 건데요. 제가 들어올 무렵이 31번 환자가 발생되기 직전이었는데요. 제가 들어오고 나서 한국의 코로나 사태가 아주 걷잡을 수 없이 나빠졌지요. 당초에는 건강검진 받고 바로 나갈 생각이었고요. 그리고 또 검사 결과들을 기다리고 있느라고 주변에 알리지도 않았고 유튜브를 통해서도 그렇게 했지요. 미리 말씀드리지 못한 거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세계적인 코로나 사태로 다시 지금 나가는 것은 좀 마땅치 않은 것 같아요. 외국인으로서 남미 아마존이나 안데스 산맥 같은 곳을 여행하다가 코로나에 감염되기라도 하면 치명적이지요. 지금 저에게 가장 안전한 곳은 대한민국이라서 이곳에 어느 정도 진정이 될 때까지 있다가 나가려고 합니다. 한국에만 계시는 분들은 아마 실감 잘 못하시겠지만 대한민국의 의료 수준이 그리고 그 체계가 세계적인 수준이잖아요. 사실 저는 인천공항에 도착을 하니까 아주 안도가 됐습니다. 설령 저한테 무슨 일이 생겨도 치료가 가능한 골든타임에 맞춰서 병원에 도착할 수 있다. 그런데 남미는 땅도 넓고 우리나라보다는 좀 의료 수준도 조금 떨어지고 그래서 저에게는 인천공항에 도착했을 때가 굉장히 좀 마음이 편해지는 그런 느낌을 가지게 됐죠. 엘레칼라파티 이후에 리오데자네이루에 도착할 때까지 촬영해 놓은 것들이 좀 있어서 당분간 유튜브를 계속 보내드리는 데는 지장이 없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의 그 지혜를 좀 빌려야 될 그런 상황이 좀 있는데요. 저는 이렇게 한국에 들어와 있지만 제 차 로신한테는 여전히 리우에 주차장에 주차되어 있지요. 브라질은 관광 목적으로 입국하는 한국 사람들에게는 90일의 기간을 줍니다. 거기에 연장을 해서 180일까지 가능하다고 하는데요. 저는 이렇게 있다가 9월 달에 리우로 다시 들어가고 그리고 바로 또 볼리비아로 이동할 예정입니다. 그러니까 저는 체류장에 아무런 문제가 없지요. 그런데 로신한테는 1월 26일에 브라질에 들어갔습니다. 그리고는 제가 다시 브라질에 들어갔다가 빠져나갈 때까지 대략 한 8개월을 브라질에 있게 되는 건데요. 여행자가 가지고 입국한 차량은 사람에 준해서 처리가 된다고 합니다. 그렇게 되면 로신한테는 정해져 있는 기간보다 굉장히 오랫동안 브라질에 체류하게 되는 거지요. 주 브라질 한국 대사관에 물어보니까 체류 기간을 경과해서 있게 되면 초과 하루당 약 6만 원, 최대 약 300만 원까지 벌금을 물게 된다고 하면서 한국에 있는 브라질 대사관에 자세히 물어보라고 하는데요. 제가 물론 브라질 대사관 물어보기는 하겠지만 그리고 이것저것을 통해서 알아보고 있기는 하지만 이런 계통에 대해서 잘 아시는 분들, 특히 브라질에 계시는 분들의 도움이 있으면 좋겠습니다. 원래 아픈 일, 어려운 일은 소문을 내라고 하니까 그래서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데요. 그 브라질이 아니라도 이쪽에 잘 아시는 분들의 도움을 청합니다. 코로나 사태와 관련해서 한국에 들어와서 겪은 몇 가지 에피소드가 있는데요. 그 중에 하나가 로신한 자동차 열쇠를 브라질로 보내는 일에 관련된 건데요. 당초 한국에 짧게 있을 예정이라서 제가 열쇠를 가지고 들어왔는데 한국에 오래 있게 되니까 고맙게도 주차장을 알선해준 한인 민박 사장님께서 가끔 시동도 걸어주고 차를 관리해주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길래 열쇠를 보내려고 합니다. 근데 제가 보내는 가장 편한 방법은
가까운 우체국에 가서 EMS를 보내는 거죠. 그래서 가까운 우체국을 갔습니다. 지금 보시는 저 화면을 찍을 때까지만 해도 저는 아주 간단히 보낼 거라고 생각을 했지요. 그런데 우체국에서는 항공편이 중단됐다는 이유로 보낼 수가 없다고 합니다. 저 말고도 몇 분이 그런 곤란을 겪고 계셨고요. 그때까지만 해도 그러면 뭐 페더럴 익스프레스를 보내지 뭐 이렇게 생각하고 그 가까운 곳에 있는 페덱스로 갔지요. 그리고 보내러 들어가기 전에 지금 보시는 것처럼 또 멋지게 촬영을 하고 있었습니다. 저 촬영을 할 때까지만 해도 페덱스에서 보낼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죠. 못 보낼 줄은 꿈에도 생각을 못 했습니다. 근데 들어가서 보니까 브라질이 까다로운 게 좀 많아요. 제가 브라질에 있을 때 브라질을 국제 우편으로 무엇인가 받기가 좀 쉽지 않다라는 말을 듣기는 했는데 페덱스에서는 브라질로 개인에게는 물건을 보낼 수가 없다. 단체 또는 회사에는 보낼 수가 있는데 이 참 난감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직접 갈 일이 아니구나 하고 DHL로 전화를 했죠. 그랬더니 DHL은 브라질에서 수취할 사람의 텍스 코드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아마도 한국에서 알리바바 같은 모를 통해서 해외 직구를 할 때 필요한 개인 통관 보호 같은 거일 것 같은데 이것도 넘어야 될 사안이 하나 더 있구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UPS에 전화를 해봤더니 여기는 아예 전화를 받질 않네요. 그래서 지금 전체적으로 상황이 어려우니까 이 통관 쪽도 참 많이 막혀 있구나 이렇게 생각이 돼서 리우로 들어가는 분을 찾아서 인편으로 보내려고 합니다. 뭐 시간이 걸리더라도 시급한 건 아니라서 보내려고 합니다. 그런데 사실은 열쇠를 보내는 문제보다 제 자신이 겪은 그런 에피소드가 있는데요. 입국 직후에 검진을 받으러 병원에 갔다가 선별진료소로 가게 된 이야기입니다. 선별진료소는 뭐 TV 뉴스를 많이 보셨죠? 근데 실제로 가시면 굉장히 무섭습니다. 생각보다. 저는 병원에 가기 전날 문자를 받았고요. 열이 있거나 중국을 비롯한 몇몇 특정 국가에서 귀국한 지 14일이 지나지 않은 분들은 선별진료소로 오라. 이런 문자를 전날 받았지요. 그리고 병원에 갔는데 접수를 받으시는 분께서 저에게 선별진료소로 가라는 겁니다. 무슨 소리냐? 나는 특정 국가에서 온 것도 아니고 열도 없다. 나한테 병원에서 이렇게 문자를 보내지 않았느냐? 이야기를 했더니 이건 어제 보낸 문자고 오늘 새로운 지침이 내려왔다. 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공문 좀 한번 봅시다. 이렇게 따져보고 싶었는데 안 그래도 요즘 바쁘고 힘드신 분들인데 네, 알겠습니다 하고 선별진료소로 갔지요. 근데 막상 들어가 보니까 역시 무섭더라고요. 선별진료소에 근무하는 의료진들은 좀 더 중무장을 하고 계셨죠. 고글도 쓰고 계셨고 장갑, 발까지 싹 다 이렇게 밀폐된 그런 아무튼 중무장을 한 분들이셨는데 거기에 검진받으러 온 분들은 열이 있거나 특정 국가들에서 오신 분들인 거죠. 감염의 위험이 훨씬 높았던 거죠. 그리고 분위기가 좀 아무튼 좀 영화에 나오는 장면 같은 그런 느낌이어서 슬그머니 들어가서 사람들하고 최대한 떨어져서 앉았죠, 저는. 그리고 그곳에서는 병원으로 진료를 받도록 들여보내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를 그곳에서 결정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의심 있는 사람은 바로 엑스레이를 찍게 합니다. 폐의 상태와 체온이라든가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들어갈 수 있다 없다를 결정을 하는 건데 제가 있는 동안에도 진료 예약이 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조건이 안 돼서 집으로 돌아가야 되는 사람들 계속 나오는 거예요. 이건 장난이 아닌 거죠. 게다가 그렇게 거부당해서 집에 가시는 분들도 그 선별진료소에서의 진찰비, 엑스레이 촬영비 자기가 부담해야 되는 거예요. 아무튼 좀 무서운 상황에서 저는 대상이 아니니까 그냥 들어가셔도 됩니다라는 의사 말씀을 듣고 화가 많이 났죠. 그래서 그 담당자를 쫓아가려고 하다가 에휴, 그분이 나를 고탕 먹이려고 한 것도 아니고 적극적으로 일하다 그렇게 된 건데 그냥 들어가자 하고 들어가면서 이렇게 보니까 자리에 안 계시더라고요. 아마 저를 좀 피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사실 저도 뭐 특정 국가에서 온 건 아니지만 외국에서 들어오면서 환승 게이트도 지나고 가면서 보통 분보다 감염의 확률은 높은 건 사실이죠. 뭐 그렇게 생각을 하고 또 저도 병원 검사 결과 뭐 특별히 이상이 없다고 해서 기분 좋게 나왔지요. 그리고 이런 시국에 외국에서 들어온 게 죄지요. 그것도 뭐 열심히 일하러 간 것도 아니고 여행 갔다 온 죄로. 한 가지 더 있는데요. 그 며칠 후에 제가 평소에 건강검진을 받던 기관에 종합검진을 받으러 갔지요. 들어온 김에 종합검진 받아야 되니까요. 그랬는데 브라질에서 들어온 지 14일 경과되지 않았노라라고 자수를 했더니 직원 한 분이 조용히 저에게 오시더니 정중하게 선생님 좀 나중에 와서 검진을 받아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라고 말씀을 하더라고요. 제 평생 이렇게 천덕꾸러기 대우를 받으면서 살아본 적이 없는데 정말 외국에서 들어온 죄가 큽니다. 요즘 외국에서 들어온 지 14일이 되지 않았는데 병원에 가실 분들 참고하셔야 됩니다. 한국에서 마스크 사기 어렵지요, 요즘. 외국에서도 마찬가지로 어렵지요. 상파울루와 리우에서 마스크를 구하려고 애를 썼는데 상파울루에서는 못 구했고요. 리우에서 2장을 사서 아내와 함께 쓰고 들어왔지요. 그때 약사분들에게 들은 말인데요. 신작에 중국 사람들이 몽땅 다 사갔다고 합니다. 돌아서 한국에서도 마스크를 사기 위해서 신분증을 가지고 약국에서 줄 서야 하는 이런 초유의 사태를 맞이하게 됐죠. 그런데 약국에 마스크가 입고되는 시간이 언제인지 모르고 또 약국마다 마스크가 입고되는 시간이 다르더라고요. 그래서 발품을 많이 팔아야 되는 그런 일이 생기는데 어렵기는 약사분들도 마찬가지지요. 지금 보시는 이러한 안내 문구를 보시면 약사분들도 참 답답하시겠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그죠? 이 와중에 일회용 마스크를 살균해준다는 병원이 있어서 한번 올려봅니다. 이수역 7번 출구에서 250m 떨어진 곳에 있는 병원인데요. 저는 이 병원과 아무런 관계가 없습니다. 마스크를 사려고 돌아다니다가 이 장면을 보고 야, 이렇게 고마운 분도 계시구나 생각이 돼서, 그리고 또 살균이 필요한 분도 계시겠다라는 생각이 돼서 올려봅니다. 좋은 일 하십니다. 두서없이 이런저런 말씀드렸지요. 은퇴하고 여행을 다니고 있고 또 혈압 관리를 해야 되는 핸디캡을 가지고 여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신경을 쓰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은 제가 나중에 다시 한번 한국에 있는 동안에 정리를 해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시니어 쪽으로 갈수록 신경 쓸 게 많아지고 그리고 속도도 좀 늦어지고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사실은 제가 정년을 조금 앞당겨서 빨리 가게 된 이유 중에 하나이기도 하지요. 아무튼 국내에 계신 분들 그리고 외국에 계신 교포분들 모두 건강관리 잘 하셔서 이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 잘 넘기시길 바랍니다. 끝까지 봐주셔서 고맙습니다. 다음 편에는 지난번에 예고해드린 것처럼 또레스델 바인의 멋진 풍광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